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제 1분기 청약이 마무리되었죠. 다들 수익 많이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2분기에는 이제 공모주 증권사 중복 청약이 금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대형 IPO 종목이 두 종목 청약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사 중복 청약부터 알아볼까요? 한창 따뜻한 봄날인 5월 20일부터 증권사 중복 청약이 금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중복 청약이 금지가 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6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균등 배분 수량 확보를 위해서 6개 증권사를 모두 계좌를 확보했어야 되고요. 전부 청약을 해야 했죠. 하지만 하반기 상장이 예상되는 카카오뱅크는 이제 여러 증권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더라도 그중 한 개 증권사만 청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청약 과정에서 증권사의 중복 청약은 가능하겠지만 최초의 청약 참여한 증권사만 인정이 되고요. 나머지 증권사는 배정 과정에서 강제 탈락시킨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요. 5월 20일 이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종목부터 적용합니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균등 배분도 증권신고서를 미리 내었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균등 배분을 적용하지 않았고요. 비례 배분만으로 청약을 진행했었죠. 보통 증권신고서를 청약일 한 달 전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종목들은 6월 중순 이후부터 청약하는 종목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증권사 중복 청약이 금지되고 난 이후에 변화를 예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균등 배분도 눈치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차피 1인당 한 증권사만 청약할 수 있으므로 균등 배분도 경쟁률이 가장 낮은 증권사에 청약을 하셔야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좀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모 주식수가 많은 대형 종목들은 균등으로 배정받는 수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목들은 최소 수량인 10주를 청약하지 마시고요. 20주를 청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청약은 증거금의 50%만 내죠. 그런데 이 증거금 50%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는 경우에는 추가 금액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입금 동의를 청약 화면에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본인 계좌 외에 가족을 포함한 타인 계좌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균등 배분 물량 배정을 위해서 가족 계좌도 모든 증권사 계좌를 다 확보해야 했지만 이제는 주관사 중 한 개 증권사만 확보하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 계좌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한 개 증권사만 만들고 청약에 참여하시게 되므로 오히려 균등 배정 수량이 기존의 모든 증권사를 다 동원해서 모았던 것보다 더 적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로 비례 배분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차피 모든 증권사가 균등 배분 물량은 50%로 제한하게 되므로 비례 배분 수량은 50%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중복 청약 금지와 관계없이 비례 배분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2분기 청약이 예상되는 대형 IPO 종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SKIE 테크놀로지와 크래프톤입니다. 그럼 한 종목씩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SKIE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그래서 그냥 SKIT라고 부르겠습니다. SKIT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분리막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2차전지 관련 종목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2차전지를 열에 잘 견딜 수 있는 고내열 코팅으로 전지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품목을 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업으로는 구부리거나 접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는 유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리는 깨져버리니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화면을 코팅해주는 신소재가 필요한데요. 투명 필름을 기반으로 기능성 하드 코팅이 되어 있는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SKIT는 최근 주목받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전망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IT는 2019년에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을 해서 기업을 설립을 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벤처 캐피탈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여서 현재는 SK이노베이션이 주식의 90%, 그리고 벤처 캐피털이 10%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유통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장외 거래가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장하면 공모 주식 외에는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훨씬 더 주가가 쉽게 상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물적 분할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적 분할은 회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특정 사업을 떼어내어 별도 회사로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면서 자회사로 지배하는 방식인데요. 올 하반기에 상장 예정인 2차 전지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으로부터 작년에 이렇게 물적 분할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지금 소개드리는 SKIT처럼 특정 사업부를 분리하여 상장을 통한 투자금 조달을 하려 하거나 아니면 타 회사에 특정 사업을 매각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IT의 현재 청약 진행 사항은 예심 청구 중입니다. 예심 청구 후에 승인이 나면 비로소 청약 일정을 확정을 하는데요. 다수 언론에서 4월에 승인이 나고 5월 중에 청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심 청구는 작년 말에 했는데요. 그 중간에 SK 계열사인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한 것도 있었고요. 또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배터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2차 전지 분리막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2분기 내에 승인과 청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공모 규모로는 약 1조 원이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 상장했던 SK바이오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약 1.5조 원이었고요. 그러므로 대형 IPO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현재까지 파악된 주관사는 메인이 미래에셋대우입니다. 서브는 한국투자증권인데요. 아마 청약이 확정되면 몇 군데 더 공동 주관사가 정해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국내 게임 종목 1위를 노리고 있는 크래프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의 대표작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로 쉽게 말씀드려서 살아남는 최후의 한 명을 가리는 게임입니다. 배틀로얄이라는 장르가 기존에 있었지만 배틀그라운드 등장 전후로 나누어질 정도로 정말 획기적인 게임이었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로 인해서 크래프톤은 현재의 위상을 가진 게임사로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크래프톤의 초기 흥행작인 테라와 작년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아이온 등의 게임이 있습니다만 배틀그라운드급으로 흥행하는 게임이 없다는 것이 크래프톤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재무 현황도 엄청납니다. 20년 3분기 누계로 NC소프트와 비교를 해볼게요. 재무 상태는 NC소프트보다 약간 열이에 있습니다만 유동비율 366%에 부채 비율 41%인 점은 정말 우량한 회사의 재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이익인데요. NC소프트보다 매출은 약 6천억 원이 적습니다만 오히려 이익은 5,149억 원으로서 NC소프트보다 100억 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익률 4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래프톤의 이러한 매출과 이익의 약진은 모바일 게임 때문입니다. 배틀그라운드가 모바일로 출시가 되면서 19년 대비 20년에 모바일에서의 매출이 약 7천억 원이 늘었고요. 매출 비중으로도 약 80%를 차지할 만큼 대부분의 매출이 모바일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매출 비중은 6.8%로 굉장히 적고요. 대부분의 매출은 아시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배틀그라운드의 인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크래프톤의 주주 구성을 보시면 여러 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2대 주주가 중국의 거대 IT 기업 텐센트입니다. 약 16.4%를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 텐센트는 카카오 그룹을 포함해서 한국의 유망한 IT 기업에는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서 소개드린 SKIT보다는 주주 구성이 좀 복잡하므로 이 부분은 약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기존 주주들의 주식 수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장외 거래가 활발한데요. 장외에서 거래되는 한 주의 가격이 245만 원입니다. 놀랍죠? 화면 보시면 계속 장외 거래 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외에서 거래되는 종목들 중에 가장 비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액면 분할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앞서 보시는 것처럼 한 주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 공모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액면가가 500원인데요. 이걸 5분의 1로 쪼개서 액면가 100원으로 분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주 가격이 약 40만원대로 내려옵니다. 사실 40만원대도 공모가로는 많이 비싼 금액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상장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래프톤의 균등 참여를 위해서 10주만 청약하시더라도 약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청약 예정일은 사실 좀 예상이 엇갈리는데요. 일단 조만간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리라는 예상은 다들 하고 있으시지만 6월 중에 청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3분기로 청약을 넘길 것이냐라는 시기가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대형 IPO 종목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6월에 청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크래프톤의 공모 규모는 약 6조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1.5조 원이었는데도 그렇게 난리였습니다. 크래프톤은 여기에 4배의 공모 규모입니다. 그러므로 청약이 확정이 되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도 크래프톤 청약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슬슬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주관사는 미래에셋, 대우고요. 국내 증권사 중에는 NH투자증권이 서브로 주관합니다. 하지만 역시 청약이 확정되면 적어도 대여섯 개의 증권사가 공동 주관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6월에 청약을 진행하면 아마도 증권신고서를 5월 20일 이후에 제출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소개드린 증권사 중복 청약에 해당될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청약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나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